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5강 동안은요, 이제 전체 8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전통 연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이제 미적 범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미학에 대한 부분이 이론적으로 아직 많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실제 미학적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보자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자기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비닐봉지가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뭔가 물건을 싸거나 휴대용으로 사용했었던 천입니다. 이제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 보자기를 만들 때 굉장히 특이합니다. 최근에는 하나의 재질을 가진 한 장의 천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좀 값비싼 어떤 그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요. 평소에 엄마들이 아기들 옷을 만들거나 수선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씩 이렇게 그 천의 조각들이 남잖아요.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그것들을 계속 모아서 연결해서 이런 형태의 보자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의 2장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가운데 부분, 왼쪽에 있는 사진의 전체적인 이렇게 조각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치 서양의 퀼트를 하듯이요. 우리는 조각의 조그만한 천 조각들을 모아서 이러한 형태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한국을 대표하는 미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만 한국의 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 조각보를 가져온 이유는 마치 한국의 문화의 특징, 한국 연희의 특징도 이 조각보와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거의 마무리할 때 마지막 시간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전통 연희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해해 왔는데요. 한국 전통 연희를 어떻게 미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범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 연희는 미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그래서 전통 연희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이어봅시다. 자, 한국 전통 연희는 앞에서도 여러 연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노래도 있고요.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도 있고요. 어떤 놀이나 극적인 행위, 재미있는 여러 요소들이 예술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예술적인 요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예술적인 요소들이 시간의 질서에 따라서 앞에 할 거, 중간에 할 거, 뒤에 할 거, 앞에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뒤에 할 때만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공간을 채우면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이 혼자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채우면서 구성하고 표현하는 게 전통 연희의 방식이다. 그래서 전통 연희의 구성 요소는 말, 춤, 노래, 음악, 놀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술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가면서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의 갈래를 만드는 양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 연희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요, 바로 조동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정리한 미적 범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예술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곳에 가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동아시아든 서남아시아든 어디를 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과 있는 것의 범주 안에서 일정한 것들을 미적인 차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꼭 있어야 할 것들,
부모님, 뭐 이런 거 있죠. 또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들, 또 사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그 사랑 이외에 또 우리가 뭔가 할 때 용기를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용기를 내는 과정에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또 어울려서 한꺼번에 그 뜻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들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한테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 자, 그리고 이거 반대에 있는 거, 우리가 주변에 항상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을 크게 구분을 했을 때, 자, 있어야 할 것들의 범주에 숭고와 비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들, 우화와 골계의 경계안에 있습니다. 이 둘이 갈라지는 건 융합이나 상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자, 어떤 것들은 같이 붙어 있어야지 우리한테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숭고나 우화 같은 것들은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 상반은 반대되는 거죠. 자, 나쁜 것들이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장일 수 있겠죠. 우리 평소에 비장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비장해져야 하는 거죠. 이게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상반된 상황에서만 만들어지는 거. 자, 어떤 경우에는 골계라고 하는데요. 이건 웃긴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똑같이 살아갔을 때 일정한 상황이 나타나면 별로 웃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꽈당 넘어져요. 이거는 평소에 있는 거지만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그냥 이벤트 같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일정한 이제 상반되는 어떤,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은 비장에 들어가겠지만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이제 골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낯선 거죠. 평소에 쭉 똑같이 노래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거기서 삑사리가 나면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적 범주를 숭고, 비장, 우화, 골계로 나누는 방식이 조동일 선생님의 미적 범주론이라고 하는데, 이 미적 범주론에 입각해서 우리 전통 연희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동일 선생님이 얘기한 이 미적 범주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숭고는 자,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서로 필요로 하는 조화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이제 무당들의 무가라든가 불교 설화라든가 유교적 시 같은 것들을 숭고의 범주에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있어야 할 이상적인 것들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비장과 결합하기도 합니다. 자, 숭고 같은 것은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서로 필요하는 조화의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비장은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서로 거부하는 상황에,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그래서 부정하는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고대 신화나 향가 같은 것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숭고가 그 이상 같은 것들이 실현에 부딪혔을 때 이야기합니다. 자, 비장이나 숭고와 달리, 자,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서로 필요로 하는 조화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숭고가 미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냥 너무 대단한 숭고적인 부분이 아니라 평소에는 우아한 것으로 존재하다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숭고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과 달리 골계는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이 서로 거부하는 거죠. 있는 것으로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시대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근대에 올수록, 그러니까 이제 중세가 끝나면 끝날수록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골계적인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숭고나 비장이나 우화에 대한 부분보다 골계가 훨씬 성향이 강해지고요, 골계가 나머지들을 아우르기 시작하는 게 중세 후기에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순수한 하나의 양상과 더불어서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융합과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숭고와 비장이 만나거나 숭고와 우화가 만나거나 우화와 골계가 만나거나 이런 형태의 결합이라고 하는, 융합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정한 미적 범주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립되는 결합을 통해서 비장과 우화가 만난다던가 비장과 골계가 만난다던가
골계와 숭고가 만나는 형태로 일정한 미적 범주들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말씀드린 조동인 선생님의 미적 범주론을 적용을 해서 연희에 나타나는 미적 범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응용을 해봤습니다. 자, 숭고와 우화가 이렇게 반대쪽에 서로 위치하면서 한쪽에는 비장과 골계가 있습니다. 자, 숭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있어야 할 것에 해당하는 거고, 우화는 있는 것이고, 비장 역시 있어야 할 것에 속하는 것이고, 골계는 있는 것이죠. 자, 연희는 사실은 이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무속적인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탈춤적인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적 범주로 나눠서 어떤 것은 숭고미가 있다, 어떤 것은 우아미가 있다, 어떤 것은 비장미가 있다, 어떤 것은 골계미가 있다, 어떤 작품은 숭고미와 비장미가 있다, 어떤 작품은 우아미와 비장미가 있다, 어떤 작품은 우아미와 골계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연희를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미학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통 연희 속 미적 범주의 양상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자, 아까 말했던 숭고나 우화나 골계나 비장이 하나하나 독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우세하게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정한 숭고나 골계가 독립적인 기능을 더 많이 합니다. 특히 숭고는 원형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무당의 굿이라던가 굿을 할 때 부르는 노래라던가 특히 청배무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숭고적인 내용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요. 농악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제 골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독립적으로 다양한 골계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해학적인 모습 또는 풍자라고도 달리 말합니다. 전통연희 전반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탈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앞에서도 아마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무당들이 하는 굿놀이에서도 이런 장면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 풍자적인 모습도 주면서 속에 있는 내용들, 하고 싶은 말을 그 안에 숨겨서 놀이적인 부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 전통 연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합의 양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골계가 숭고와 우화와 만나거나 또는 골계가 비장과 만나는 형태입니다. 자, 골계가 숭고와 만나는 형태는 또는 골계가 비장과 만나는 형태는 서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당의 굿놀이에 해당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무당이라고 하는 인물이 굿을하는 과정이죠. 굿을하는 건 일정 정도 숭고미가 있는데 그 안에 굿놀이는 굉장히 웃기면서 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이 측면에 몸개그 같은 것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웃기는 이야기도 집어넣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래서 골계적인 내용도 들어가죠. 또 공산탈춤의 노장과장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노장이라고 하는 불교적인 인물을 굉장히 숭고미가 있는 인물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팔목중들이 놀리면서 그 노장에 대해서 막 희화화시키는 과정들이 내용에서 이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골계미와 숭고미가 결합을 합니다. 공산탈춤의 미알과장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안에 골계미가 분명히 있어요. 골계미가 있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미알 할미가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뒤에 영상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영감한테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데 비극으로만 이끌어가지 않고요. 골계적으로 우스운 장면과 연계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무겁지 않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미적인 감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골계와 우화가 만드는 과정은 이제 융합하는 과정을 대립하지 않고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탈춤의 양반과장. 양반과장은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숭고라고 보기에는 양반들의 모습이
뭐 원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들은 원래는 우화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지식적인 부분들을 어떤 층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 표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반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전달하죠. 그래서 융합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 연의에 해당하는 것들을 미적 범주를 숭고, 우화, 비장, 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독립적인 결합 독립적으로 또는 결합적으로 서로 존재를 하고 전통 연의의 골계가 일정한 이 가운데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계가 숭고나 비장 또는 우화와 만나면서 대립 또는 융합을 통해서 결합하는 게 한국 전통 연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전통 연희의 미적 범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같이 살펴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런 내용들을 좀더 하나씩 살펴본다기보다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과 한국 전통 연희를 이해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거나 한국의 특징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로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